요새는 이제 외국 대학들도 조금 이제 좋은 대학일수록 토플 점수나 아이엘츠 점수를 안 믿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보고 싶어 하는 건 이거예요. 가독성이 높다. 야, 너 이거 글을 어쩜 이렇게 술술 읽히냐? 잘 썼네. 영어, 이게 뭐지?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영어로 전달이 이상하게 되면 이따 짜증나거든. 여러분이 뭘 해야 하느냐? 그게 If you wanna see me again,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아마도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외국에서 유학 중이시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이제 유학을 떠나실 계획을 하고 계신 학생분들일 텐데요. 이미 뭐 IELTS나 TOEFL 시험도 보셨을 테고, 그래서 영어 에세이도 써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유학을 떠나서 실제로 써야 하는 에세이는 조금 그 시험에서 봤던 에세이하고는 좀 많이 틀립니다. 그죠? 예, 질적으로 좀 틀려요. 물론 그 TOEFL 에세이나 IELTS 에세이도 많이 어려워요. 이제 그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평소에 생각도 안 했던 주제가 시험 당일날 떨어지고 제한 시간 30분 안에 그 주제에 관해서 브레인스토밍하고 논리적인 아웃라인을 만들어서 그 영어식 글쓰기의 구성에 맞게 또 문법도 웬만하면 틀리지 않고 한 편의 글을 쓰셔야 되니까 그게 상당히 부담되는 어떤 그 시험이에요. 그거 맞죠? 근데 이제 또 한국에서 또 그런 시험을 전문적으로 준비시켜주는 학원들이 있기 때문에 유학을 가시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 닥치는 시련이 뭐냐? 요새는 이제 외국 대학들도 조금 이제 좋은 대학일수록 이 토플 점수나 아이엘츠 점수를 안 믿는 것 같아요.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죠? 그래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게 하죠. 그리고 그 시험 안에 당연히 에세이 시험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만약에 만족스러운 점수가 안 나왔다. 첫 학기에는 뭐 전공 과목도 몇 개 듣고 반드시 ESL 코र्스 중에 이걸 들어라. 뭐 아카데믹 라이팅 수업을 들어라. 이렇게 또 이제 주문이 오죠. 그리고 그 ESL 아카데믹 라이팅 코र्스를 패스를 못하면 졸업을 안 시켜줘요. 안 돼! 저는 실제로 이런 학생을 봤어요. 저는 이제 NYU에서 영어 교육으로 석사를 했는데 아는 친구의 친구가 일본 남자애였거든요. 근데 걔도 역시 NYU에서 필름, 영화 전공으로 석사를 하는 대학원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그 아카데믹 라이팅 수업을 계속 페일을 당해서 이제 전공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통과를 못하니까 이제 졸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 저를 봤어요. 뭐 그 친구가 졸업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북미나 유럽의 그러니까 그 서구권 대학들이 이 요구하는 라이팅 그 스킬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라이팅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과연 교수님은 이 학생의 에세이, 글을 보고 뭘 보고 싶어 하는 건지 그걸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교수님이 보고 싶어 하는 건 이거예요. 이 학생이 이 주제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읽고 또 그걸 바탕으로 깊이 생각했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고,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영어로 논리정연하게 한 편의 글로 나왔다면 교수님은 매우 만족하고 당연히 좋은 점수를 줍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해야 하느냐? 그게 이제 오늘 제 영상의 핵심이죠. 자, 첫 번째,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실천을 안 하고 있는 거, 많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 전공과 관련된 그 아카데믹한 서적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쓰는 문체와 글의 구성 방식에 내가 익숙해져요. 오케이? 자,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미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스피킹이 너무 좋아요. 말은 저보다 잘합니다. 뭐 발음도 원어민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이제 에세이 상담을 하러 와서 제가 에세이를 시켜보면 그 아카데믹하게 써야 되는 에세이 안에 말로 하듯이 구어체 문장으로 번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말은 잘해도 이렇게 학문적으로 글을 쓰는 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말 잘한다고 아카데믹한 에세이를 제대로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도 자꾸 훈련을 하셔야 돼요.
문어체 글을 자꾸 접하면서 내가 그것에 익숙해지고 나도 그런 걸 흉내 내보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아카데믹한 글의 문체가 계속 구어체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전공 관련된 서적을 자꾸만 읽으셔야 되고, 또 그게 돼야지 여러분이 읽는 속도도 조금 빨라지고, 그 다음에 메인 포인트를 잡아내는 스킬도 향상이 되세요. 실제로 어떤 글을 하나 적으려면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자료를 읽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읽는 속도가 더디면 여러분의 라이팅 결과물은 정말로 더디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기본적인 공부법이지만 전공 관련된 서적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되게 많이 이건 정말 실용적인 팁인데, 여러분이 아마 단어장은 한 번씩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뭐 내가 모르는 단어 적고, 옆에 또 발음 어떻게 하는지도 살짝 표시하고, 뭐 뜻 적고, 이제 뭐 example까지 적고, 그런 단어장을 만들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문장 노트를 만드세요. 나만의 문장 노트. 거기다가 뭘 적냐면, 아까 제가 이제 전공 관련된 서적을 자꾸만 많이 읽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글을 읽다 보면 여러분 눈에 이렇게 확 꽂히는 문장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문장이 있었구나. 나도 이런 문장 나중에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런 게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걸 그냥 그때 감탄하고 끝날 게 아니고 나만의 문장 노트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자꾸만 늘려가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앞장부터 뒷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꾸준히 또 봐주셔야 돼요. 네. 자, 제가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저의 경험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제 전공과 직업상 영어 교육과 관련된 서적을 많이 읽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 문장을 봤어요. 뭐냐면, The purpose of this activity is twofold. 이런 문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딱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적어놨어요. 왜냐면 안 적으면 그 순간의 감탄으로 끝나고 나중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내 라이팅에 절대로 이 문장 패턴을 써먹지를 못해요.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적고서 저는 또 이제 이게 또 다르게 어떻게 쓰이는지 구글에다가 검색해 봤더니 다른 예문도 보여요. 예를 들면 비슷합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wofold. 뭐예요? 이 연구의 목적은 두 개다. 예, 연구 목적 두 개 설명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문장 구조가 익숙하지 않고 처음 만났다면,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면 우리는 이렇게 적겠죠. This study has two purposes. 이렇게 적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늘 썼던 문장 구조에서 좀 탈피를 하고 싶다면 자꾸만 이렇게 눈에 띄는 문장 구조를 나만의 문장 노트에 적어서 그거를 자꾸 보고 내 글에다 옮겨 쓰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문체의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문장 노트 만드는 거 꼭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모든 스킬은 일단은 연습, 훈련, 이걸 반복해야지 늘어요. 그죠? 라이팅도 자꾸 써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서 이걸 피드백을 좀 받아가면서 보완하면서 쓰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피드백을 누구한테 받느냐? 첫 번째, 당연히 교수님한테 피드백을 여러분은 받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수님이 여러분이 쓴 글에 문제점을 하나하나 다 표시해서 고쳐주진 않습니다. 교수님이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만약에 A학점을 줬어요. 그러면 피드백은 이거예요. Excellent, well done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정말 칭찬 한마디로 피드백이 끝나는데, 여러분의 라이팅이 점수가 C가 나왔어요. 그러면 교수님이 그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논리가 부족하다. 자료조사를 좀 더 해야겠다. 문법 오류가 너무 많다. 이런 피드백은 줍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 학점을 줬다. 그럼 여러분은 이 피드백을 보고 반성하시고 부족할 부분은 자꾸만 내가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당연하죠? 자, 교수님한테서 받는 피드백이 있는가 하면 또 어디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느냐? 두 번째, 학교마다 그 라이팅 센터가 있는 데가 있어요. 조금 이제 규모가 큰 학교일수록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제가 다녔던 NYU도 라이팅 센터라고 해서 유학생들이 이제 그 본인의 에세이를 제출하기 전에 그 라이팅 센터에 가서 그 미국 원어민 학생들이 이제 거기에 그 근로장학생처럼 유학생들의 페이퍼를 고쳐줘요. 고쳐주는 게 아니고 이제 그 필요한 부분에 피드백을 줘요. 그래서 이런 데도 있다면 적극 활용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 라이팅 센터가 대기자 명단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조차 못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있다면 자기가 조금 부지런하게 자꾸만 가서 예약하고 내 에세이를 제출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그리고 제출하셔야 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뭐 라이팅 센터가 우리 학교엔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그 예약자도 많고, 그리고 뭐 사실 또 그 원어민 애들이 학생들을 고쳐주는 거 봐도 그렇게 뭐 정성껏 해주진 않던데요.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오신다면, 세 번째, 어떤 누구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느냐? 여러분 그 클래스메이트 중에 나랑 좀 처지가 비슷하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같은 유학생 처지인데 성실하고 공부도 좀 잘하는 것 같은 학생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세요. 야, 우리가 이렇게 페이퍼를 내기 전에 서로 거를 바꿔서 읽어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뭐 둘 다 뭐 문법적으로 완벽할 순 없으니까 뭐 문법 이런 거는 그렇게 손대지 않아도 되지만, 이렇게 글을 읽다가 이거는 좀 문장이 주제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off topic 이런 게 보이면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야, 이 문장에서 이 문장으로 넘어갈 때 뭔가 중간에 하나 문장을 넣어줘야지 매끄러울 것 같아. 브릿지가 되는 문장 하나 넣어줘. 이런 코멘트.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더 그 자료가 더 필요할 것 같아. 이런 코멘트. 이런 것들이라도 그 친구한테 좀 써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죠. 이걸 안 한 것보다 한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글은 내가 써놓고 100번을 봐도 논리적으로 문제점이 안 보여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내 글을 내가 보면 논리적 결함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상태로 제출을 했다간 교수님한테 빈구멍이 들통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반 친구에게 한 번이라도 보여주고 제3자가 객관적 눈으로 내 에세이를 좀 읽어본 다음에 빈구멍이 보이면 거기에다 표시를 하고 내가 거기다 필요한 자료를 넣는다든지 필요한 문장을 추가한다든지 불필요한 문장을 뺀다든지 이런 거는 그래도 하고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 친구를 하나 만드세요. 파트너를. 그게 이제 세 번째 루트입니다. 교수님한테 받고 라이팅 센터가 있다면 거기서 받고, 그 다음에 반 친구하고 같이 짝을 지어서 서로 도와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개인 튜터. 그것도 이러한 그 학문적인 글을 많이 써본 그런 그 어떤 개인 튜터를 한 분 어떻게 만나서 이왕이면 페이스 투 페이스로 내 글을 보여주고 문제점을 진단받고 내가 왜 이렇게 썼는데 이런 문제가 이래서 발생했구나 라는 이런 좀 깊은 얘기를 하면서 한번 이렇게 좀 꼼꼼하게 첨삭 지도를 받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겠죠. 자, 어떤 루트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으시건 이제 피드백을 받았으면 내 부족한 점이 나온 거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당연히 해주셔야 됩니다. 문법이 계속 약하다. 겸손한 마음으로 문법 공부부터 다시 하세요. 단어 선택, 뭐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 나는 네이티브가 아닌데 이런 것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사전을 찾을 때 조금 더 꼼꼼하게 보시고 예문까지 정말로 이 단어가 내가 쓰고자 하는 상황에 쓰이는지 구글 가셔서 키워드 몇 개 넣으셔가지고 그러한 이그젬플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안심한 다음에 쓰시면 돼요. 관사가 자꾸만 걸림돌이야. 이 관사 너무 피곤해. 관사는 영어 공부하는 내내 짊어지고 가셔야 될 숙제예요. 더 집요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사전 찾고 이게 의외로 관사 어가 붙네? 이런 것들 있으시면 조금 더 각인을 해주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논리가 항상 부족하다는 피드백을 받으면 아웃라인을 짤 때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짜주셔야 됩니다. 자, 유학을 가셔서 아카데믹한 글을 영어로 써낸다는 게 상당히 힘들고 아주 긴 시간의 훈련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어쨌거나 그 과정을 선택하셨다면 끝까지 잘 하셔야 되겠죠? 이 영상 끝나자마자 여러분 당장 실천할 것 하나는
문장 노트를 만드세요. 오케이? 지금 국내에 계셔서 아직 영어 전공 원서가 없다. 빨리 교보문고나 어디 통해서 하나 주문하세요. 저는 무슨 전공 원서 뭐 살지 모르겠는데요. 심리학 전공자라면 심리학 결혼 쳐보세요. 나와요. 예, Introduction to Psychology 이렇게 치면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 구해서 유학 가기 전까지 전공서적 하나는 읽어보시고 그 안에 있는 주옥 같은 문장들 내 문장 노트에 옮기세요. 그리고 피드백을 줄 누군가를 반드시 찾으세요. 되셨나요? 예. 자,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당장 실천하세요.